안녕하세요. 저는 사라입니다. 몽골의 울란바토르에서 온 19살 소녀예요. 제가 한국에 온 건 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의 저는 꿈 같은 현실을 살고 있네요.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 한지 공방을 이어가는 몽골 출신 며느리라니.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저의 이야기는 흔한 국제결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과 몽골, 두 문화의 끈끈한 인연이 만들어낸 특별한 여정이죠. 몽골의 대초원에서 시작된 제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몽골 울란바토르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모린 쿠르라는 몽골 전통 현악기를 만드는 장인이셨죠. 어머니는 유목민 출신으로 누구보다 강인한 분이에요. 저희 가족은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동생과 함께 아버지의 작업실에서 악기 만드는 일을 도우며 지냈어요. 사라, 이 나무는 특별해. 300년이 넘은 자작나무야. 이걸로 만든 모린쿠르는 100년은 더 울릴 수 있지. 아버지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때만 해도 미래가 영원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연은 우리에게 무자비했죠.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도 7.0의 강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아버지는 작업실에 계셨어요. 제가 달려갔지만 건물은 이미 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붙잡았죠. 지진으로 혼란스러운 와중에 산불까지 번졌어요. 우리 가족의 겔도, 아버지의 작업실도 모두 잿더미가 됐습니다. 가족들은 탈출했지만 아버지는 끝내 찾지 못했어요. 이틀 후 실종자 명단에 아버지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어머니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강철 같은 눈빛으로 저와 동생을 바라보셨죠. 우리는 살아남았다. 그걸로 충분해. 다시 시작하면 돼. 임시거처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인들을 만났습니다. 국제 NGO의 구호팀이었어요. 재난 후 2달 임시거처에서의 생활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재건 현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셨죠. 저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지만 학교는 더 이상 없었어요. 그때 한국 NGO에서 재난 피해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낯선 나라에 홀로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사라, 이건 기회야.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 한국에 가서 배우고 돌아와. 어머니의 말씀에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한국어는 몽골어와 전혀 달랐습니다. NGO 관계자가 저를 맞이했어요. 사라 씨, 환영합니다. 앞으로 1년간 충북 괴산의 한지 공방에서 일하게 될 거예요. 한지라는 말도 처음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버스를 타고 서울을 지나 괴산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몽골과는 너무 달랐어요. 몽골의 끝없는 평원 대신 산과 강이 어우러진 풍경이 펼쳐졌죠. 정장인의 집은 산자락에 자리 잡은 전통 한옥이었습니다. 정명수 장인은 70대의 노인이었죠. 백발의 단정한 한복 차림,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어서 오게. 멀리서 왔구먼. 장인의 말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따뜻한 미소로 환영해 주셨어요. 장인의 아내인 할머니는 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셨습니다. 처음엔 그 눈빛이 무서웠어요. 첫날부터 한지 작업은 시작됐습니다. 손으로 하나하나 만드는 과정이 정말 어려웠어요. 하루 종일 물에 손을 담그고 일하니 손가락이 쭈글쭈글해졌습니다. 밤이면 온몸이 아파 울기도 했죠. 한국어도 배워야 했습니다. 장인 부부와 의사소통이 안 되니 답답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수군거리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아팠어요. 외국 아가씨가 여기서 뭐 하냐? 장인네 며느리감인가 보지. 에이,
우리 전통을 어떻게 이어가겠어? 알아듣진 못했지만 그들의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는 외부인이었고 환영받지 못했죠. 밤마다 어머니와 동생이 그리워 베개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당부가 귓가에 맴돌았죠.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마. 내 안에 유목민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한 달이 지나자 손에 굳은 살이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한지 만드는 과정도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장인은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죠. 한국에 온 지 3달째 되던 날, 집안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정장인의 손자 정혜진이었어요. 서울에서 예술대학을 다니는 학생이었죠. 키가 크고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 정혜진은 저를 보고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이 사람은 누구예요? 할머니가 설명하자 정혜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이 저를 향했어요. 몽골에서 왔다고. 할아버지 일 도와준다고. 에이, 그럴 거면 한국 사람 데려오지. 방학 동안 정혜진은 할아버지를 도와 한지 작업을 했습니다. 저도 같은 공간에서 일했죠. 처음엔 말도 없고 냉랭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제가 당나무 껍질을 삶는 과정에서 실수했을 때였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정혜진이 다가와 도와주었어요. 그의 손길은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그날부터 조금씩 가까워졌죠. 정혜진은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이건 종이야. 한지는 한국 종이라는 뜻이지. 종이. 한지. 어느 날 손이 갈라져 피가 났을 때였어요. 정혜진이 약을 가져왔습니다. 괜찮아. 이거 발라. 빨리 나을 거야. 그의 걱정하는 눈빛이 따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몽골이 아닌 다른 곳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정혜진은 도시에서 자랐지만 전통에 대한 사랑이 깊었어요. 그는 도예를 전공하고 있었지만 한지와 도자기를 결합한 작품을 구상하고 있었어요. 사라, 너의 몽골 문화에 대해 알려줄래? 내 작품에 새로운 영감이 필요해. 저는 몽골의 전통 문양과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정혜진은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던 그 시간들이 지금도 생생해요. 한국에 온 지 반년, 저는 한지 만드는 기술을 조금씩 익혀갔습니다. 어느 날, 저는 몰래 몽골 전통 문양을 한지에 새겨보았습니다. 이건 뭐지? 어디서 본 문양이지? 정장인이 제 작품을 발견했어요. 저는 몽골어와 서툰 한국어로 설명했습니다. 몽골, 전통 문양, 말, 바람. 장인은 오랫동안 제 작품을 살펴보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죠. 좋아. 더 만들어봐. 그날은 정말 기뻤습니다. 제 문화가 인정받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더 열심히 작업했습니다. 몽골의 바람, 말, 산의 형태를 한지에 담아냈죠.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한국의 큰 명절이라고 했죠. 정혜진이 저를 데리고 전통시장에 가자고 했어요.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다양한 음식과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시장 구경을 하다가 전통 악기 가게를 발견했어요. 가야금이라는 악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만들던 모린 쿠르와 비슷한 모양이었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그리워졌습니다. 사라, 괜찮아? 정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나 봅니다. 저는 아버지와 몽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정혜진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 안에 살아있어. 내가 그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정혜진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우리는 손을 잡고 시장을 걸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서 행복한 웃음을 지었던 날이었죠. 귀가길, 정혜진은 작은 선물을 주었어요. 자신이 만든 도자기 펜던트였습니다. 그 안에는 몽골의 전통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정혜진과 저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모든 사람이
우리 관계를 반기지는 않았어요. 특히 정혜진의 할머니는 눈에 띄게 불편해하셨죠.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할머니와 장인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혜진이와 몽골 아가씨가 너무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이래도 괜찮은 거예요? 왜 안 괜찮겠소? 사라는 성실하고 재능도 있는 아이요. 하지만 우리 집안의 외국 며느리라니. 한지 공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전통인데.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마음을 얻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기로 했어요. 한국 전통에 대해 더 깊이 배웠습니다. 예의범절, 음식 만들기, 명절 준비까지. 할머니를 도와 집안일도 열심히 했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아프셨습니다. 저는 몽골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던 약차를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드셔보세요. 몽골에서 아픈 때 마시는 차예요. 처음엔 의심스러워 하셨지만 한 모금 마신 후 할머니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따뜻하구나. 고맙다, 사라야. 그날부터 할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저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정혜진의 용기 있는 고백 후에 왔어요. 가족 식사 시간, 정혜진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사라를 좋아합니다. 앞으로 사라와 함께 한지 공방을 이어가고 싶어요. 할머니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저를 바라보셨죠. 사라야, 정말 우리 가업을 이어갈 생각이니?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저는 여기서 새 가족 찾았어요. 정성껏 배울게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가족의 일원으로 첫 발을 내딛었어요. 정혜진의 고백 후 저는 더 열심히 한지 기술을 배웠습니다. 몽골 전통 문양과 한지의 결합은 독특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냈어요. 사라, 이번에 한지 공모전에 출품해보지 않겠나? 장인의 제안에 놀랐습니다. 저 같은 초보자가 공모전에 나가도 될까 싶었어요. 하지만 정혜진이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작업했어요. 몽골의 대초원과 말, 유목민의 삶을 한지에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산과 강, 사계절을 더했죠. 두 문화의 조화를 표현한 작품이었어요. 공모전 결과 발표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작품이 대상을 받았어요. 외국인이 재해석한 한지의 아름다움이라는 타이틀로 뉴스에도 나왔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수군거림 대신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특히 할머니의 변화가 컸죠. 어느 날 할머니가 저를 방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라야, 이리 와봐. 할머니는 옷장에서 아름다운 한복을 꺼내셨어요. 이건 내가 결혼할 때 입었던 한복이야. 크기를 내 몸에 맞게 고쳤어. 할머니가 직접 고쳐주신 한복이었습니다. 제 키에 맞게, 그리고 몽골 전통 색상인 파란색 장식을 더하셨더라고요. 이제 내가 우리 며느리야. 입어봐. 한복을 입은 제 모습을 거울로 보며 할머니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옷이 아니었어요. 할머니의 인정이자 새 가족의 증표였죠. 얼마 후 할머니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내밀었어요.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야. 때를 이을 며느리에게 주는 거지. 상자 안에는 300년 전 장인의 선조가 만든 첫 한지 족자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순한 외국인 인턴이 아닌 이 가문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 되었음을 느꼈어요. 정혜진과의 약혼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몽골의 전통과 한국의 전통을 조금씩 섞어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할머니는 특별히 몽골 음식을 배워 준비해 주셨습니다. 맛이 좀 이상한가? 처음 만들어봐서. 아니에요,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에요. 약혼 후 저희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괴산의 한지 공방은 점점 유명해졌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한국과 몽골 문화 교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결혼식 날 어머니와 동생이 몽골에서 한국으로 왔어요. 3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한복 차림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 아버지가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저희 결혼식은 지역 뉴스에도 소개되었어요. 전통 한지 명가와 몽골 소녀의 아름다운 인연이라는 제목으로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몽골에서 또 다른 자연재해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우리 공방에서 피해 학생들을 초청했습니다. 몽골에서 온 17살 소녀 툰글락이 그중 한 명이었죠. 언니, 저도 한지 만드는 법 가르쳐 주세요. 툰글락의 눈빛에서 3년 전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낯선 땅에서 두려움과 희망을 동시에 품은 소녀였죠. 저는 툰글락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괜찮아. 처음엔 다 그래. 나도 그랬으니까. 천천히 배우면 돼. 한국과 몽골 사이를 오가며 저는 재난 피해 지역 재건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습니다. 제가 몽골에서 온 청년들에게 해주는 첫마디는 항상 같아요. 너희의 아픔을 알아. 나도 같은 길을 걸었으니까. 하지만 그 아픔이 너희를 더 강하게 만들 거야. 이제 저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몽골식 이름 탱기스와 한국 이름 바다를, 둘째는 나랑과 하늘이라는 이름을 가졌죠. 아이들은 두 나라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달 저희 부부는 몽골과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수여하는 문화교류 공로상을 받았어요. 시상식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두 번째 고향입니다. 자연재해로 첫 번째 고향에 많은 것을 잃었지만 두 번째 고향에서 새로운 가족과 삶을 찾았어요. 종이는 물에 젖으면 약해지지만 말리면 더 단단해집니다. 저의 인생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공방으로 향했어요. 새로운 한지를 만들기 위해서죠. 이번에는 한국과 몽골의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경 없는 종이 이야기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라, 오늘도 일찍 왔구나. 공방에 들어서자 장인이 반겨주셨어요. 이제는 많이 연로해지신 장인은 대부분의 일을 저희에게 맡기시지만 여전히 공방에서 가장 먼저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창밖으로 괴산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에 손을 담그고 오늘의 작업을 시작했어요. 한지를 만들며 생각했죠. 인생은 종이와 같아요. 처음엔 물에 풀어져 흐물흐물하지만 정성껏 떠내어 말리면 단단하고 아름다운 한 장의 작품이 됩니다. 저의 인생도 그랬죠. 이제 저는 두 나라의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언제나 제 곁에는 새로운 가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몽골의 넓은 대초원처럼 자유로운 꿈이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한지를 만들며 두 나라의 이야기를 종이 위에 새깁니다. 국경을 넘어 가족이 된 소녀의 이야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